여러분, 오늘은 제보 사연입니다. 한중 혼혈 여성이 중국에서의 직장 생활 중 각종 차별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중국 특유의 문화를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한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겪은 수모와 지금까지의 과정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 제 이름은 늘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양미? 이름은 한국 사람 같은데 왜 중국어를 잘해?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머니의 한국적 뿌리도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 자라는 동안 저는 종종 어딘가 다르다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저를 보며 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겠네 라며 농담을 하거나 한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먹지 않냐 하며 장난스레 말을 던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곤 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 안에는 나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쌓여갔어요. 가족들조차도 제게 복잡한 감정을 주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한국적인 가치를 강조하셨죠.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다른 길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중국인으로서 뿌리를 지키기를 원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적인 정서를 잃지 않길 바라셨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기대 사이에서 항상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본 승무원들의 모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세계를 누비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승무원들은 여러 나라를 오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소통했죠.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가진 이 정체성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부터 제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승무원이 되어 나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목표였죠. 저는 영어와 한국어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매일 공부했고 승무원 면접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 태도와 웃는 표정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열정을 보며 차츰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늘 말하셨죠. 미야,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든 내가 가진 강점으로 빛을 낼 수 있을 거야. 몇 달 동안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중국의 국영항공사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기뻤고 제가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드디어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국영항공사에서의 첫 출근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승무원의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가족들도 기뻐해 주었고 특히 어머니는 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승무원 대기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동료 승무원들이 눈길을 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긴장 속에서도 최대한 밝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합류한 양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몇몇 승무원들은 힐끔거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서로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왜 저래? 한국인 아니야? 라는 말이 들렸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첫날부터 주눅 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비행 준비를 할 때나 대기 중에도 동료 승무원들은 저를 대화에서 은근히 배제했고 제가 모르는 정보를 공유하며 웃곤 했어요. 한 번은 비행 중간에 선배 승무원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양미, 왜 그렇게 느려?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절대 안 돼. 그 말이 너무 뼈아프게 들렸어요. 저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승객들과의 소통에서 나타났어요. 중국 항공사의 승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인 혼혈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승객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기내식 서비스를 하던 중 한 승객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넌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왜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 질문은 제가 어릴 적부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과 같았기에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어떤 승객은 제게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항공사라면 중국 사람다운 승무원을 고용해야 하지 않겠어? 어중간한 사람이니까 제대로 할 수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시선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일까? 어쩌면 내가 승무원으로서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비행에서 벌어진 사건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 중국인 승객과 한국인 승객이 짐칸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 모두 제게 화살을 돌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 편이야? 한국인이니까 저 사람을 돕는 거야? 아니면 중국 항공사니까 나를 돕는 거야?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 자리를 떠나 동료에게 상황을 맡기고 돌아섰어요. 이후로 모든 게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고 승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후 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나는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어디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미야,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중국에서 잘 안 됐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한국 항공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 내 안에는 한국인의 따뜻함도 있잖아. 그걸 보여줄 기회를 한 번 더 가져봐. 어머니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배척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 안에서 작게 남아있던 용기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롭게 면접 준비를 시작하며 한국항공사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저는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항공사의 면접은 중국 항공사에서의 면접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면접은 엄격하고 형식적이었다면 여기서는 면접관들이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중국 항공사에서의 경험이 여기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중국에서 일하며 배운 것은 단순히 서비스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승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차이를 이해하며 조율하는 법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제가 한국항공사의 글로벌 노선에서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격려해 주었고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는 결심으로 저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첫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출근 첫날 동료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중국 항공사에서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차가운 시선과 따돌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그런 우려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선배 승무원 한 분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양미 씨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는 첫 인사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업무를 알려줬어요. 작은 실수를 해도 처음엔 다 그렇죠.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라며 친절하게 응원해줬어요. 비행이 시작되었을 때는 승객들조차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특히 첫 비행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 승객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음료를 나르던 중 실수로 물을 쏟아 그분의 옷자락에 튀게 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중국 항공사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며 큰 소리로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비행기에서 이 정도 흔들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런 일도 처음엔 다들 경험해 봐야죠.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옷을 닦을 물티슈를 건넸지만 그는 이 정도는 그냥 마를 테니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반응은 단순한 위로 이상이었어요. 제가 한국인의 정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거든요. 어릴 적 어머니가 말하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또 다른 비행에서는 한나이 지긋한 승객이 저를 불렀습니다. 기내식을 건네드리며 양미 씨,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네요. 어디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어디에서든 환영받을 겁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그 말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 동료들과 대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선배 승무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양미 씨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강점이에요. 요즘은 한국 항공사에서도 중국 노선 승객들이 많아서 양미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국 항공사에서 경험했던 차가움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따뜻함의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정과 배려가 저를 이렇게 받아들여줬고 제가 속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모두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을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항공사에서의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애를 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 스스로도 일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의 미소,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가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은 인천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장거리 노선에서 있었어요. 비행 전 대기실에서 팀 브리핑을 하던 중 선배 승무원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양미 씨, 오늘 중국인 승객도 많고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있으면 정말 든든해요. 그 한마디는 저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중국 항공사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배척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발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 도중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두 명의 남성 승객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인 비즈니스맨, 다른 한 명은 그의 중국인 파트너였죠. 두 사람은 서류를 검토하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식사를 못할 것 같으니 음료만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저는 조심스럽게 음료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중국인 승객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양미 씨, 중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어디서 배운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요. 두 나라의 문화를 함께 배우며 자랐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이런 협력도 더 잘 되겠죠. 두 나라를 이해하고 연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비행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지금 그 역할을 조금씩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행에서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의 경험은 저를 단순히 승무원이 아닌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의 정과 배려는 제가 처음 겪었던 차가운 시선들을 잊게 해주었고 오히려 제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어느 날 비행이 끝난 뒤 동료들과 대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선배 승무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양미 씨는 정말 특별해요. 두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승무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한국 항공사에서도 중국 노선 승객들이 많아졌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품었던 두 나라 사이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요.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실패와 아픔, 그리고 한국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배려는 모두 저를 성장시켰어요.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승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을 넘어 두 나라와 더 넓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이에요.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 혼란스러웠던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더 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요. 이제 저는 하늘 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